최근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피해를 입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가정에서 폭행을 당한 뒤 쉼터로 몸을 숨긴 이주 여성들. 하지만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짧고 자립에도 한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흥군이 7가지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5.18 민주화 운동과 과거사를 지원하는 센터를 신설합니다. 일제강점기와 여순 사건 등도 함께 정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샀죠. 결국 폭행 사건은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 외교적인 문제로 번지면서 정부에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의 현실을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한 중국 이주 여성 A씨. 지난해 1월 별거 중이던 한국인 남편에게 망치로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6일 영암에선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감정이 쌓였다는 겁니다.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인 건 없는데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실태를 보면 이주 여성 10명 가운데 4명꼴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한 욕설을 퍼붓는 행위가 81%로 가장 많았고 성행위를 강요받는 성적 학대도 6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구한 여성은 30%에 그쳤습니다. 신원보증 문제로 배우자에게 종속돼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전남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은 4만 5천여 명.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는 한 해 평균 50여 건에 그칠 만큼 실제로 신고에 적극적이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일선 현장에선 언어와 더불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없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실질적인 부분 한글 교육하고 이제 가정 문제 관련된 이제 상담을 주로 이야기를 하셔요. 처우 개선이라든지 관련 인식 개선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지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저희들 실태 조사 같은 걸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욕설과 폭행, 심지어 성적 학대까지 자행될 만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 이주 여성. 최근 불거진 영암 사례를 계기로 조만간 목포에 상담소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가정폭력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앞서 보신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 이후 비슷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안에서 폭행을 당한 이주 여성들은 전문기관을 통해 쉼터로 옮겨지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별거나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처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 조사와 함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차원의 상담이 이뤄집니다. 상담 결과 여성이 남편과의 분리 생활을 원한다면 즉시 쉼터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쉼터에 있는 기간에도 피해 여성들의 두려움은 지속됩니다. 이주 여성들이 보호받고 있는 쉼터는 전국에 200여 곳. 하지만 언제든 폭행 가해자인 남편이 찾아와 보복할까 두려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쉼터가 비공개 시설로 운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요하고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막 쉼터 막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0년도 사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쉼터에는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들이 모여 공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개인 방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법적으로 2년 정도입니다. 별거나 이혼을 원할 경우 이 기간 안에 한국어를 습득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아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해서 복귀를 하면은 좋은데 복귀를 못하게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혼을 하거나 결거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고하는 게 가장 힘들죠. 보호기간에서 2년 정도까지는 연장해서 보호가 가능한데요.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시집온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신고는 1,2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주 여성은 경찰서나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신고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폭행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할 만큼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를 당해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SNS를 통해 이번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 관련 영상을 본 지역민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영상을 두고 국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출했습니다.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이주 여성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폭행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 국가적으로도 좀 망신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인격체를 좀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게 봤고요. 또 저희 지역 주변에도 그런 인식에 대해서 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좀 같이 어울리는 그 문화를 좀 같이 기대하는데 그런 소통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사회가 좀 많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또 이주민이고 외국인인데 더 잘해주진 못할 망정 그래야만 안 되지. 그까지 안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감독도 잘하고 있는데 그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반발도 강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폭력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게 참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면서 저는 애기가 옆에서 말리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그냥 아랑곳 않게 때리니까 옛날에도 계속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몇 번.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온 건데.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고 잔인하고 그런 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약자한테. 이번 폭행 사건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변의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 편견을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 그다음에 그 주위에 그 가족이나 친지, 그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이웃 주민들이 가장 먼저 이해하고 했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부 사이에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찍어서 제보했을 정도면 여자도 그동안 한이 맺힌 게 많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된 거면 약간 대한민국이 좀 창피스러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까지는 잘 깊게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이게 화제가 되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가. 원래 그 좀 사건이 많았는데 이제서야 늦게 터진 거니까 좀 부끄럽고 그냥 좀
이제 제대로 된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그 결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거기서 배운 한국말이 죄송합니다, 때리지 마세요 이런 거라고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국가적 망신인데 좀 정책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여성으로서도 좀 화가 나는 일이죠. 폭행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베트남 공안부 장관을 만나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베트남 이주 여성인 부인을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10명 가운데 4명이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매를 맞고 산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재범도 많고 상습법으로 이뤄지는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또한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신고를 한다거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폭력의 이유를 묻기보단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사회문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적과 인종, 피부색이 다르다고 인권 또한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주 여성이 증가하고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정책과 제도 역시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당당히 생활할 수 있는 문화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장흥군이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 횡령과 음주운전 등 7가지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반한 공무원은 한 번만 적발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장흥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여성 한 명. 다름 아닌 군청 공무원입니다. 6급 팀장인 A씨가 7월 1일자로 진행되는 전보 발령에 문제가 있다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A씨를 무보직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가 사전에 인사정보를 입수해 전보 발령에 대해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인사정보 사전 유출은 물론 공무원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A씨에게 사전에 인사정보를 준 총무과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A씨에게 인사 내용을 알렸고 인사권자인 군수를 만나보라는 충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장흥군은 앞으로 인사정보 유출을 포함한 7가지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렴과 친절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대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군수는 민선 7개를 시작하면서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과 유용배임,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4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불친절과 내부정보 유출, 선거운동 개입을 비위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부터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속에서는 배제를 하고 바른 길로 정도로 일을 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7대 척결 대상을 민선 7기 2000년도부터 정해서 군수부터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7대 부정부패를 위반한 공무원은 한 번만 적발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최근 인사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는 장흥군. 이번 7대 부정부패 대응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5.18 민주화 운동과 과거사를 지원하는 센터를 신설합니다. 지원센터는 5.18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일제강점기와 여수 순천 10.11구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주화 과정에 이르는 과거사를 정리 지원하기 위해 꾸려집니다. 오는 15일 신설되며 팀장을 포함한 모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목포의 한 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3일 목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결핵 환자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X선 촬영을 하는 등 추가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여수와 고흥에서도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나왔습니다. 고흥 해상에서 클러치 고장으로 표류하던 1톤급 소형 어선을 해경이 긴급 예인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저녁 7시 30분쯤 고흥 녹동 인공섬 100m 앞 해상에서 엔진 클러치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선장 박모 씨와 선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현장 확인 결과 선박 상태와 승선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승선원 2명은 구조정에 옮겨 예인했고 어선은 녹동항에 입항 조치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조가 하반기 승진 인사와 관련해 부적정한 인사라며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능력 있는 직원 발탁이라는 명분으로 주요 부서장이나 국장 추천을 받는 인사 방식은 경력이 짧은 직원의 초고속 승진으로 이어져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렬별 형평에 맞는 승진과 통합 인사, 업무 부서에 맞는 직렬, 직군별 직원 배치를 실시하라며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버섯 농가에 우량 종균을 공급할 버섯종균 배양센터가 해남에 들어섰습니다. 해남 버섯종균 배양센터 건립에는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됐으며 배양실 시설 등 내동과 종균 생산기계 등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췄습니다. 1일 4만 병 규모의 새송이와 느타리 버섯 종균 생산이 가능해 종균 수요량을 외부에 의존해왔던 해남 지역 내 버섯 재배 농가에 신선한 종균 보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유통 단계가 간소화돼 비용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목포시의회가 오는 16일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정책 토론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효환 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는 환경단체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초복인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장맛비로 인해 한풀 꺾였던 더위도 다시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곳곳에 소나기만 내리겠고 점점 더 더워지겠지만 당분간 폭염 수준까지 더워지진 않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습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 동안 제주도에만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당분간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기질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First walked in the room, I saw your face, baby girl, I was so amazed. I caught you smiling back at me, but I didn't know what to say. Hey now, baby boy. Yeah, yeah. Don't you know?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